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기 위해 매일 성장하는 전투 주린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4일 일요일입니다. 현재 시각 오후 2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 안내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9시에 라이브 방송이 있습니다. 구독하시고 전체 알림 설정 해주셔야 라이브 방송 알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종목에 대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 매주 주말에 한 번씩 올려드리는 영상입니다. 바로 그 주에 있었던 기관 외국인 수급 특징주를 제가 선별해서 소개해드리는 영상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가 기관 외국인 수급을 왜 봐야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가 알지 못하는 정보를 기관 외국인은 갖고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없는 그런 분석력을 기관 외국인 투자자는 그런 분석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정보력과 분석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패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정보력과 그리고 분석력을 한번 참고해서 우리가 투자하는데 고려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로 보고 검토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는데 봐야 할 요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의 개인 투자자 아닌 그런 기관과 외국인의 정보력과 분석력만 가지고 우리가 개인 투자자는 투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봐야 할 요소들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고 우리는 그래서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매주 주말에 그 주에 있었던 기관 외국인 특징주들 그리고 제 기준에 맞는 그런 특징 종목들을 선별해서 여러분께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4월 1주, 4월 첫째 주 영상들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전주, 3월 넷째 주, 3월 4주차 때 흘렀던 그런 종목들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K텔레콤이 있었습니다. 3월 4주차 때 첫 번째 SK텔레콤이 있었죠. 네, 지금 3월 때부터 봐야겠네요. 네,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즉 제가 영상 업로드한 이후로 29일부터 4월 2일까지입니다. 수급이 어떻게 흘렀는지 좀 보겠습니다. 이때 3월 26일 끝나고 제가 주말에 영상 업로드 해드렸는데 월요일부터 살짝 음봉으로 나왔다가 상승해서 지금 28만 1,500원까지 올라가 있죠. 기관 외국인 수급도 괜찮습니다. 그죠? 외국인은 월요일날 아주 소량 나간 이후로 계속 들어왔고 기관도 목요일 제외하고는 계속 들어와 있는 상태.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렸던 것이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역시 그때 한번 이때죠. 이때 26일날 영상 업로드 해드리고 월요일날 상승 그리고 화요일날 27만원을 돌파했네요. 27만원 돌파하면서 상승하고 지금 약간 눌림목 조정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단기 박스권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 박스권 24만원대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박스권 24만원에서 27만원 또는 24만원, 25만원까지 내려오지 않는다. 24만원까지 내려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25만원대가 한 번 더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기준이고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로 주가 흐름이 25만원 부근 지지하고 반등할 수도 있고 아니면 24만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지금 수급들 봤을 때는 이번 주에도 괜찮은 수급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래쪽 크게 빠지기보다는 지지하고 어느 타점에서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27만원을 돌파할지 아니면 27만원 부근대를 단기 고점으로 또 만들어서 이 박스권에서 횡보할지는 계속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아시겠죠? 죄송합니다. 다음으로는 소개해드렸던 그때 종목이 두산인프라코였죠. 네, 이 종목은 역시 제가 올려드린 거 이때 올려드렸죠. 26일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월요일날 강한 상승을 보이고 고점을 12,050원에 찍고 지금 조정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도 아모레 퍼시픽처럼 고점을 갱신하고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우선은 개인적으로는 이 만원대 부근은 아마 지지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물론 더 하락을 한다면 아래쪽에서 만들어진 이 가격대들에서 또 지지를 하겠죠. 하지만 지금 올라온 이 수급에 비해서는 이 위쪽 박스권에서 쉽게 빠지진 않을 거로 좀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기 박스권에서 또 횡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한번 참고하시고, 그런 박스권 매매 하시는 분들 저점에서 분할 매수 하신다면 또 단기 스윙 투자 타점도 또 노려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산인프라4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에서 또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현대제철이었습니다. 현대제철 26일이죠. 예, 이때 이후로 이번 주에 어떻게 흘렀는지 보면 되겠죠. 역시 월요일날 상승,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보이면서 금요일날 꼬리 달고 좀 올라왔네요. 개인적으로 흐름이 지금 보면 45,000원 부근까지 내려온다 하더라도 45,000원 부근에서는 지지를 받고 반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여기서 상승한다면 단기적인 고점 49,550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추가적인 하락을 해서 아래쪽 박스권, 아래쪽 밴드로 내려올 수는 있겠죠. 어쨌든 지금 흐름은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그 수급들, 이번 주 수급을 좀 보면, 네, 지금 보면 외국인은 좀 이탈이 좀 많았죠. 외국인은 화수목금 다 이탈을 했는데, 글쎄요, 일단은 들어와 있는 그 기관의 수급은 아직 좀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박스권 계속 만들어 갈지 추가적인 상승을 할지 그건 계속 지켜보면서 한번 우리가 공부해볼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이탈을 됐을 때 어떻게 흘러갈지 그런 부분도 우리는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CJ 대한통운 있었죠. CJ 대한통운 택배비 인상 관련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월요일날 그때 영상 올려드린 이후로 이 3월 29일 월요일날 주가 상승하고 19만원 부근, 19만원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땐 이 흐름이 이렇게 해서 18만원대 지지를 받고 한번 이 단기 고점들을 한번 돌파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켜볼 만하다 생각이 들고요. 물론 돌파하지 못한다면 다시 그동안 만들었던 이런 박스권들 만들어낼 겁니다. 물론 긴 하락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여기 저항을 맞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런 17만원대, 18만원대 사이에서 저항을 맞고 지지를 받고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흐름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기관 외국인 수급 동향 뭐 크게 이탈한 모습은 보이진 않지만 기관 같은 경우는 수목금 좀 이탈을 했고요. 어쨌든 나쁜 모습은 아닙니다. 예, 나쁜 모습은 아니라서 이 종목도 지금 이 기관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차트를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업로드하면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마지막 종목이 TK케미칼이죠. 네. T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날 상승한 이후에 지금 월요일부터 쭉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우선 기관 외국인 수급 중에 외국인이 3월 29일 날 또 많이 들어왔네요. 외국인 수급이 또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 수급보다는 외국인 수급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지금 단계에서는 단기적인 타점도 한번 노려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3,500원대에서 4,000원대 사이에서 이 박스권을 만든다는 가정할 때 분봉상 흐름, 일봉상 흐름을 다 검토하신다면 단기 스윙 타점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박스권에서 계속 만들어질지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흐름으로는 단기적인 박스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3월 4주차, 3월 넷째 주 기관 외국인 수급 특징주를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 어떻게 흘렀는지 간략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번 주에 기관 외국인 수급 동향 중에 제가 관심 있게 봐왔던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익 IPS입니다. 네. 지금 기관 외국인 수급, 일단 원익 IPS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증착 장비, 그리고 장치, 그리고 디스플레이 양산 장비, 그다음에 솔라셀 장비 등을 제조 판매하고요. 삼성전자의 핵심 장비 공급 업체입니다. 그래서 원익 IPS 유명한 회사고요. 또
최근에는 반도체 공급 부족, 또 수요는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장비 업체들의 수혜를 좀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죠. 반도체 소부장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 최근에 인텔이 파운드리 시장 진입하겠다라고 하면서 물론 삼성이라든지 TSMC 쪽에서는 악재로 적용하겠지만 인텔, TSMC 또 삼성전자 각축전을 벌인다면 이 소부장 관련된 장비 업체들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계속 유심 있게 봐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도 공장도 증설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장비 발주가 예상되고 그래서 원익 IPS 매출이 또 증가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또 원익 IPS는 메모리 장비 위주였었다가 또 매출 구성이 최근에 파운드리로 또 확대가 됩니다. 아마 올해는 더 파운드리 쪽 장비 매출이 또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원익 IPS 가져왔고 이번 주에 그 기관 외국인 수급만 보더라도 기관 수급이 5일 연속 역시 들어왔고요. 외국인은 월화 정도 좀 이탈을 하다가 수목금 연속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역시 일봉 차트를 봤을 때도 45,000원에서 55,000원 사이, 54,000원 이 박스권을 지금 돌파를 했어요. 거래를 실어주면서. 그렇다면 물론 어떤 분들은 여기가 고점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주가 그리고 최근 어떤 재료라든지 시장의 흐름, 그 수급 흐름 그런 흐름 봤을 때 그리고 멀리 좀 봤을 때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본다면 여기서 또 단기 스윙 타점도 노려볼 수도 있겠죠. 물론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아래쪽까지 빠지는데 손절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도 만약에 이 종목의 가상의 매매를 할 경우에 단기 스윙 투자를 한다면 지금 이제 이 박스권 돌파했기 때문에 또 갭을 띄웠죠. 갭을 띄우면서 돌파했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 흐름을 보면서 단기 스윙 타점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여러분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은 공부하는 재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익 IPS 그렇게 해서 이번 주 특징주로 좀 가져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현대차, 기아차입니다. 굉장히 좀 좋은 흐름 금요일 날 보여줬죠. 현대차. 일단 빠르게 좀 보면 현대차는 그때 한번 갭을 띄웠던 부분을 잘 메우고 지금 반등을 해서 22만 5천 원 부근에서 갭을 시작을 해서 금요일 날 굉장히 강하게 61선 저항 맞고 좀 떨어졌지만 괜찮은 흐름으로 주가를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죠. 금요일 날 좋은 흐름 지금 추세를 좀 돌릴 만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아차 있어요. 기아차도 최근에 중요한 자리 잘 지지를 해주면서 상승하고 소폭 눌림 그리고 61선 계속 타면서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87,600원 부근을 지금 돌파를 한다면 96,000원대 이 밴드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역시 기관 외국인이 금요일 날 수급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를 제가 이번 주 수급 특징주로 좀 가져왔는데 여러분 아시는 내용들 다 있을 거예요. 일단은 이 상승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현대차, 기아차 지난 3월달에 미국 시장에서 역대 최대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를 좀 주가를 올렸던 그런 모습이 있었고 또 최근 현대차에서 아이오닉 5라든지 또 기아차 EV6라는 그런 전기차 출시하면서 굉장히 지금 인기를 많이 받고 있죠. 두 차량이 합쳐서 사전 계약 대수가 6만 대를 넘었답니다. 즉 그 말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 수혜 대수의 80%를 이미 차지했어요. 그만큼 굉장한 인기를 받고 있다. 현대차의 아이오닉 5 그리고 기아차의 EV6 이 두 전기 차량들의 인기가 굉장히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올릴 만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죠. 물론 현대차 같은 경우는 4월 2일 날 구글과 합작사를 설립해서 무인 자동차를 만들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현대차에서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했어요. 그런 찌라시 때문에 크게 한번 당하신 분들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뉴스가 있었고 현대차에서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흐름 기관 외국인 수급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 그러니까 일봉상 차트도 지금 추세를 돌리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이고 기아차도 단기적인 박스권을 만들면서 우상향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냈다. 좋은 흐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져왔고요. 다음으로는 소개해드릴 종목은 LNF입니다. 지난 이때죠. 12월 중순쯤에 굉장히 강하게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 시총이 굉장히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상승 보여준 이유가 바로 이때는 이제 LG 쪽과
공급 계약 체결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었죠. 그때 12월 16일이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및 자회사 쪽과 1조 4천억 원 가까이의 그 양극재 공급 계약 체결한다는 뉴스 나오면서 강하게 그때 한번 올라갔고요. 역시 주가를 올린 이후에 좋은 흐름으로 가다가 최근에 좀 빠졌지만 큰 어쨌든 이 중심봉 가운데 쪽 빠지지 않으면서 지지를 잘 해줬고 또 조정을 잘 받으면서 최근에 가파르게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흐름 굉장히 좋은 흐름을 지금 이어가고 있고요. 어쨌든 신규 설비 라인 생산성이 또 개선이 되죠. 지금 검수만 받고 있는 단계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또 물량을 더 생산해낼 수 있다. 그러면 매출도 또 추가적인 증대를 할 수 있겠죠. 또 차세대 양극재 NCMA라고 또 하는 제품은 또 올해 하반기에 테슬라 M50 배터리에 처음으로 탑재되는 우리나라 그 소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쪽도 매출도 증가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올해 2분기에 또 LG화학 쪽으로도 공급이 또 본격화되면서 물량이 증가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은 지금 올해 이번 주에는 월화수는 이탈했지만 목금이 들어왔죠. 하지만 그 전에 외국인 수급은 굉장히 또 괜찮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3월 25일은 또 외국인 수급 굉장히 또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3월 25일 날. 그래서 좋은 흐름이고 또 기관 같은 경우도 이번 주 수요일 제외하고 굉장히 또 좋은 흐름 보였죠. 그래서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그런 호재 예상되는 그런 실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일봉상 흐름이 지금 65,000원과 9만원 사이, 65,000원과 9만원 사이, 65,000원과 9만원 사이에서 박스권에서 만들어질지 아니면 지금 추가적인 상승 뿜어내면서 여기 전고점 9만원대 부근을 돌파를 할지 유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맞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중요한 가격대들의 지금 단기 스윙 타점도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박스권을 전제로 단기 스윙 타점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돌파한다면 또 새로운 가격대에서 움직여주는 모습 보고 단기 스윙 타점도 노려볼 수 있다. 그래서 LNF 공부할 종목들, 공부할 수 있는 재료가 많고 공부할 수 있는 차트라고 생각해서 LNF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오 테크닉스입니다. 네, 이 종목도 현재 이 긴 9만원대에서 또 12만원대 아주 긴 박스권 만들어가고 있죠. 보시면 여기서 지금 저항을 받던 자리들, 즉 12만원대입니다. 12만원대가 저항대인데 최근에 이번 주에 지금 저항을 뚫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괜찮은 흐름이다 생각이 들고요. 설령 내려온다 하더라도 12만원대를 지지하고 반등할 가능성도 더 높겠죠. 물론 12만원을 뚫고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쪽에서 또 만들어지는 그런 분봉을 보면서 공부하든지 또 가상의 매매로 단기 스윙 타점도 노려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종목도 공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12만원대를 목요일날 돌파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지금 수급이 좀 최근에 또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12만원대 돌파했기 때문에 이 위쪽에서 만들어지는 흐름들 보면서 또 단기 스윙 투자도 가능하다 생각이 듭니다. 수급도 괜찮았습니다. 역시 기관은 5일 연속 들어왔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월요일과 목요일만 들어왔고요. 하지만 누적적으로는 플러스다. 괜찮은 수급 있어서 또 관심 종목에 이번 주 특징주로 가져왔고요. 반도체 레이저 마커 그리고 레이저 응용기기 제조해서 판매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레이저를 이용해서 반도체, PCB, 디스플레이, 휴대폰 산업에 그런 생산 장비를 제조해서 국내외로 공급을 하고요. 이 반도체 생산 장비인 레이저 마커, 레이저 커터 등이 주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 관련된 장비들, 아까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유심 있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 최근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네요. 그 금요일날 최근에 이틀 전이죠. 굉장히 강한 반도체 쪽도 그렇고 뭐 자동차 쪽도 그렇고 굉장히 강한 수급 들어왔는데 미국 쪽에서 굉장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또 발표를 하면서 S&P도 4,000포인트 돌파하고 또 2,500조 원 규모의 어떤 인프라 투자하겠다라는 뉴스 때문에 우리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또 개선이 되면서 목요일, 금요일 굉장히 강한 또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금 반도체 그리고 뭐 자동차 그런 쪽으로 지금 상승을 좀 보였죠. 그래서 좋은 흐름을 지금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오 테크닉스도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 관련해서 이런 흐름을 볼 수 있다. 그래서 향후 흐름도 공부하는 차원으로 계속 보신다면 좋은 흐름 또 좋은 공부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오 테크닉스도 가져와봤고요. 네, 이렇게 해서 4월 첫째 주 기관 외국인 수급 특징주 종목들 설명드렸습니다. 어쨌든 기관 외국인 수급 그들의 수급에 따라서 우리는 공부하는 흐름 가져가야 되고요. 실제로 매매하시지 마시고 그런 흐름을 참고하셔서 내가 만약에 가상의 매매를 할 경우에는 그들의 흐름을 보고 어떻게 투자하면 되겠다라는 부분도 공부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면 정말 좋은 공부거리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투 주린이었습니다.